자, 이번 강좌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앞선 강좌에서 우리가 연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수가 미분이나 적분이 되어지려면 연속성이 반드시 담보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연속성보다 좀 더 강력한 툴이 미분 가능성이에요.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세히 알게 될 텐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함수가 특정 위치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위치에서 연속이다. 또 반대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결과부터 미리 알고 넘어갑시다. 얘는 돼요. 항상 성립합니다.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러나 연속이라고 해가지고서 얘가 미분 가능한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증명부터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증명은 항상 선생님이 하는 얘기지만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증명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어져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의 증명 목표가 뭐냐면 미분 가능성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연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x=a에서 연속이 되어지려면 무조건 얘가 성립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위치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반드시 같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증명 목표는 이거예요. 뭘 이용합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가 f-a다, f'a다.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미분계수가 있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함수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얘를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지금 이 식하고 비슷한 게 분자에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자, 일단 이것의 극한이 이거라는 얘기네. 그죠? 자, 이거 임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fa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얘는 x가 a로 갈 때 얘를 바로 뽑아낼 수는 없죠. 얘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x-a분의 fx-fa라는 식. 근데 이 식에는 이게 없던 게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x-a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렇죠? 자, 지금 조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f-a예요. 얘가 f-a.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나 보세요. a로 가게 되면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요. 그럼 뭐예요? fx-fa에 대한 극한이 0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우리는 x가 a로 갈 때 fx는 fa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함수 fx는 x=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의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얘가 지금 이 방향으로의 증명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도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일단 이건 지금 참이니까 겹 화살표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얘가에 대한 증명을 안 되는 예 하나만 들어주면 돼요. 카운터 이그젬플 반례를 하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례가 뭐가 있을까요? fx를 절대치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얘는 일단은 우리가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x축 원점 y에서 x의 값이 제로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에서 0보다 크면 y=x가 그려지게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y=-x가 그려지게 돼요. 자, 이게 이 함수입니다. x=절대치 x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UEC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돼 있죠. 제로일 때 제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연속인 거 맞는 것 같다. 근데 맞는 것 같다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직관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잡은 발예가 제대로 잡은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로에서 연속인가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제로에서 연속인가. 연속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이거 성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fx, 즉 절대치 x에 대한 극한과 제로에서의 함수값이 같은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제로일 때 극한이면 0이에요. 그죠? 0일 때 함수값 얼마인가 보세요. 0이지요? 0. 그러니까 일단 절대치 x는, 절대값 x는 제로에서 연속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0에서 연속인 함수가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꾸려나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꾸려나가려고 그러면 극한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미분계수라고 하는 이 극한값이 있느냐, 그것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확인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미분계수는 f-제로는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제로분의 fx-f0. f0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fx만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얘는 x의 값이 양에서 0으로 갈 때와 음에서 0으로 갈 때 이 부호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x가 양이면 x니까 x 날라가고 1 이렇게 되어지겠다.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x분의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럼 뭐예요? f-제로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계수가 없다. 그쵸? 됐습니까? 미분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로에서 미분 불능이다. 미분이 되어지지 않는다. 미분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꾸려나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x = 제로에서 미분 가능이 아니다. 즉 미분 불능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속성 사이에 관계를 집합의 형태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함수의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함수의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함수들 중에는 연속인 함수가 있고 또 연속이 되지 않는 불연속인 함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연속인 함수들 중에 일부의 함수가 미분 가능입니다. 불연속인 것 중에 미분 가능성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분 가능성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미분 불능인 함수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함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연속인 함수들 중에 일부만 미분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할 때 뭘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제일 먼저 그 함수가 연속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먼저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수의 미분계수가 있느냐, 미분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한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통상적으로 하나의 함수가 미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다항함수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특정 위치에서 분리되어지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값보다 큰 쪽, 어떤 값보다 작은 쪽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서 표시가 되어지는 함수들은 불연속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좀 들어가지고서 보도록 합시다. 자, fx를 이렇게 줄게요. x 절대치 x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지금 보면 x 이퀄 투 제로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분리가 되어지고 있죠. 지금 서로 다른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x 이퀄 투 제로에서 과연 미분 가능할까 확인을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순서 그대로 일단은 함수가 연속성이 담보가 되어져야 된다. 그 속에서 미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함수의 첫째 제로에서의 연속성부터 먼저 파악을 한번 해봅니다. 제로에서 연속일까? 자, 연속성은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fx가 f0와 같은가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fx가 이거니까 x 절대치 x 제로 들어가면 무조건 제로 나오네요. 제로 들어가면 제로 나오는 거니까 일단 함수 fx는 제로에서 무조건 연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 이퀄 투 제로에서 얘가 과연 미분 개수가 존재할까 하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절대치가 붙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그 위치에서 분리되어지는 지점에서 미분 불능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절대치 붙었으니까 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미분 불능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제로에서의 미분 개수가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f-제로는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제로분의 fx-f0 그러니까 fx는 요게 되어지겠네요. 그럼 얘는 뭡니까? 이거 약분되고 나니까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절대치 x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럼 뭐예요? 제로일 때 0. 조금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절대치가 붙어 있었던 이런 함수가 미분 불능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네요. 미분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x 이퀄 투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다. 왜? 바로 1과 2에 의해서 이렇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때에는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로 이런 형태의 함수를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fx 이퀄 투 x 절대치 x는 일단 x가 0보다 크면 그냥 x니까 얘는 x제곱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x가 0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x 절대치 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y축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오른쪽에서는 x제곱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 지점, 제로일 때를 빼먹었네. 제로일 때는 제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때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제로에서 미분 개수가 있다. 즉 접선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선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가지고서 쭉 살펴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네. 일단 함수가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 그 함수가 특정 위치에서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접선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접선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몇몇 개의 성질을 가지고서 그림만 통해 가지고서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와서 이 위치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눈으로 봐도 벌써 이건 느낌이 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꺾이는 함수. 이 위치에서. 그 다음 또 이렇게 꺾이는 함수. 움푹하게 파이면서 이렇게 꺾이는 함수. 또 이렇게 와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꺾이는 함수. 얘네들보다는 좀 미끈하게 빠지네요. 자, 그 다음
함수가 이렇게 와서 이 위치에서 계속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연장되어지는데 요 위치, 꼭지점의 위치에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꼴로 이게 만들어지는 경우에 함수. 이렇게 우리 함수를 한 5개 정도 뽑아봤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보고 연속성을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연속성, 그 다음에 접선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접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곡선이 미끄럽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려지게 되면 접선이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 가능성, 그 여부를 한번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함수부터 한번 좀 보세요. 제일 첫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눈으로 봐도 불연속이에요. 그죠? 연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함수. 꺾이기는 했으나 연속이지요? 연속. 얘 어때요? 마찬가지로 꺾이기는 했으나 연속. 얘도 연속. 얘도 연속.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일단 연속성 여부는 그림을 보고서 끊어졌는가, 이어졌는가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접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보세요. 얘는 지금 접선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게 접선인가요? 이게 접선인가요? 접선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제일 애매한 게 지금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접선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위치에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이러한 직선이 바로 접선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빨간색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는데 맨 마지막 요 끝에쯤 와가지고서 접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편을 살펴보니까 반대편에서는 또 그림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어때요? 접선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접선이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2차 함수 꼴의 꼭지점 위치에서 그려지는 이런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얘가 그대로 접선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빨간색을 우리가 접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접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접선이 미끄럽게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미분이 될까, 안 될까,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이건 아예 연속이 담보가 안 되니까 아예 미분 불능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미분 안 되는 거 우리 확인했었죠. 예를 들어서 y = 절대치 x 같은 경우. 그죠? 안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연속이고 접선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얘가 y축에 평행한 직선인데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지금 그려진 상황인데 y축에 평행한 직선이면 그 기울기가 얼마예요? 무한대죠. 미분 불능입니다. 미분 불능.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접선 자체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분 불능입니다. 이 경우.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경우는 참 접선이 잡을 수 있는데 동그라미를 안 쳐놨네. 자, 그 다음 이 경우는 미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쭉 있을 때 이런 경우들은 미분이 안 되는 경우고 이 경우는 미분이 되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대충 그 계략적인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예문 하나 통해 가지고서 이런 형태에 대한 예문입니다. 연속인데 그리고 접선도 구할 수 있는데 미분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3승근 x예요. 자, 이 함수에 x = 0에서의
미분 가능 여부를 한번 좀 판단해 보자 하는 게 오늘의 마지막 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먼저 연속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 쭉 넘어와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접선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은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럽게 빠진 형태라고 하더라도 접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준다는 걸 깜빡 잊고 넘어갔네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첨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첨점, 아주 뾰족한 점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을 쓰죠. 뾰족점이다.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뾰족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용어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여기를 계속 이어집시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연속점부터 판단하자 그랬어요. x = 0에서 과연 연속인가? 눈으로 봐도 연속인 게 금방 보이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제곱근 x에 대한 극한값은 0입니다. 그런데 제로에서의 함수값을 따져봤더니 역시 0이에요. 일단 얘는 연속성이 담보가 됐네요. 두 번째는 x = 0에서 미분 가능한가? 그거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미분 가능하냐? 그것은 0에서의 미분 계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f0 그러니까 3제곱근 x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제곱근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죠? 그럼 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가 나오나? 결과적으로 이게 무한소로 가니까 무한대 되어져 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의 미분 계수가 무한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떤 값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값인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 값을 가지고서 접선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미분은 안 된다. 미분 불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y축 원점 x 해서 그림이 이 위치에서 y축에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기서는 또 이렇게 그림이 진행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y = 세제곱근 x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y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접선인 건 맞아요. 그죠? 접선인 건 맞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미분 계수를 가지고 있는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선은 있으나 미분이 안 된다. 그런 점에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얘가 지금 y축 그 자체가 접선이다. 그러니까 접선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미분은 되지 않는다. 왜 그렇다 그랬죠? y축에 평행한 접선을 갖는 위치에서는 미분 불능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누차에 걸쳐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림의 형태를 보고서 판단하는 방법, 또 y축에 평행한 접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이 증명도 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